본 영상은 시리즈의 결말과 스포일러를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별거 중인 부부가 살인사건의 진실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누가 범인인지 반전을 거듭하는 His and Hers는 현재 글로벌 넷플릭스에서 브리저튼 시즌4를 잇는 조회수로 미스터리 스릴러물 애청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BBC 기자 출신인 앨리스 피니가 2020년 발표한 동명소설이 원작으로 2026년 에미상 후보였던 테사 톰슨이 극중 애나 역과 총괄 프로듀서로 나서 더욱 화제가 되었죠. 서스펜스가 가득한 His and Hers, 원작과의 차이점들을 짚어가며 총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모든 이야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입장이 있다. 너와 나, 우리와 그들, 그와 그녀의 입장. 항상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먼저 애나 앤드루스는 뉴스 기자입니다. 남편 잭 하퍼는 형사죠. 전도유망했던 애나는 잭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딸 샬럿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딸아이가 돌이 되기 전 돌연사합니다. 애나와 잭은 이 위기 속에서 서로의 슬픔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별거 생활에 들어가고 애나는 잠적합니다. 그 사이 방송국에서 애나의 자리는 렉시 존스에게 넘어가는데 애나의 모친은 치매에 걸리고 말죠. 애틀랜타의 평화롭던 마을 덜라너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두 사람이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다시 만납니다. 서로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의심하면서요. 원작에서는 시리즈와 달리 영국을 배경으로 이 부부가 이미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애나가 알코올 중독으로 설정되어 더욱 용의자이지 않을까 혼란을 주지만 드라마에서는 깔끔히 생략되었습니다. 오히려 극 초반 남편 잭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갑니다. 위선자 레이첼.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과 우리의 진짜 모습은 다르다. 그리고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내면은 늘 그대로다. 덜라너가에서 발생한 첫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레이첼 홉킨스였습니다. 애나의 고교 시절 친구 중 하나였는데 그 시절 그녀의 행보는 한국 드라마 더글로리의 연진이를 생각나게 합니다. 약한 친구들을 사악하게 괴롭히는 일진이었는데요. 그런 그녀가 40군데 자상을 입어 사망했습니다. 입속에는 의문의 팔찌가, 짧게 잘려나간 손톱의 매니큐어에는 위선자라는 글귀를 남긴 채 말이죠. 체내에는 다량의 정액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레이첼이 죽기 직전 만나 관계를 맺은 이는 다름 아닌 애나의 남편 잭이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잭은 용의선상에 오르기 충분하죠. 그런데 그의 행보가 회를 거듭할수록 의구심을 키우게 합니다. 먼저 죽은 레이첼의 휴대폰을 소지해 휴대폰 위치 추적 요청을 몰래 철회합니다. 레이첼과의 만남을 숨기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남아있는 연락의 흔적들을 지워야 하는데 휴대폰 잠금 화면을 풀기 위해 안치실로 옮겨진 레이첼 시신에 접근하기도 하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신발의 족정마저 그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조카 맥의 DNA 샘플을 본인 것으로 위장해 제출까지 하죠. 레이첼의 남편 더피를 범인으로 몰아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동료 프리아 파텔의 합리적인 의심은 모두 무시합니다. 하지만 프리아는 끈질기게 본인이 맡게 된 첫 살인사건에 매달리면서 잭의 목을 조여가죠. 레이첼의 남편이 원작에서는 누워있는 노인이었지만 이 시리즈에서는 건방지고 부유한 중년 사업가로 전환되었습니다. 동료 프리아가 잭에게 사심을 가진 설정도 깔끔히 정리해 오로지 일적 관계로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시청해보니 아니길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거짓말쟁이 헬렌 왕. 인간은 상대에게 불행을 안길 수 있는 존재이다. 아주 잔혹하게 굴 수도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인간이 서로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위험한 행위는 바로 거짓말이다. 연진이 곁에 그녀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던 만큼 못된 레이첼 곁에 늘 그녀의 무리가 함께인데요. 그중 한 사람이 헬렌 왕이었습니다. 레이첼에 이어 헬렌이 두 번째 살인사건 피해자가 됩니다. 하필 토요일 아침부터 만나기로 했다는 애나가 첫 목격자였죠. 그녀와 고약한 친구들이 다녔던 세인트 헬러리의 교장으로 부임했던 헬렌. 20년 전과 여전히 같은 자물쇠로 열쇠를 열고 애나가 헬렌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그렇게 사망한 헬렌을 발견했다고 하죠. 헬렌의 입속에서도 레이첼과 같이 동일한 끈팔찌가 발견됩니다. 이마에는 거짓말쟁이라 쓰여서 말이죠.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 쭉 이곳에 살고 있던 레이첼과 헬렌은 고약한 결이 잘 맞았는지 절친이었는데요. 서로의 은밀한 사생활에 대해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죠. 때문에 잭과 레이첼의 관계도 아주 잘 알면서 레이첼의 뒤틀린 사생활을 방조한 남편 더피와도 적극적으로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잭을 범인으로 몰아가려는 듯 말이죠. 방관자와 방조자 캐서린과 조이.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자신만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분노 덕에 나는 아침에 눈을 뜬다.
물론 분노에 잡아먹힐 수도 있지만 그 힘으로 버틸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분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와 누구에게 겨누는지다. 16살 애나의 생일 파티에 함께 있었던 미국판 연진이와 아이들 중 함께 있던 두 명이 바로 캐서린과 조이였습니다. 조이는 특히 남편 잭의 여동생으로 애나와 고교 동창이면서 가족으로 묶이게 되었죠. 사이는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조이는 레이첼과 헬렌이 살망하자 이제 내 차례인 것 같다며 진실은 숨긴 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죠. 애나에게 끔찍했던 16살의 일을 별일 아닌 일로 치부하는 그녀의 태도와 죄책감 없이 무리에 휩쓸리는 모습은 애나에게 너무 큰 상처이자 2차 가해였을 겁니다. 애나를 수렁에 빠뜨린 방조자였던 만큼 타겟이 되기엔 충분해 보였는데요. 집안에서 조이가 사망할 당시 딸 맥이 함께 있어 깊은 PTSD를 남긴 원작과 다르게 시리즈에서는 파자마 파티를 보내두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16살 생일 파티의 끔찍한 일부터 남편 잭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던 레이첼, 하필 두 사람이 만난 장소가 딸 샬럿의 묘소 근처였습니다. 이를 목격했던 애나의 분노는 어땠을까요? 레이첼 곁에서 선민의식으로 애나를 짓밟았던 헬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고민조차 하지 않고 함께 히히덕거렸던 조이까지 이들의 서사를 곱씹을수록 벌을 받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때문에 우정팔찌를 만들어 나누어졌던 애나가 진짜 범인인가? 합리적인 의심이 싹 틉니다. 하지만 이내 이 의심은 렉시 존스와 그녀의 남편이자 애나의 카메라맨인 리처드 존스에게로 쏠립니다. 애나의 자리를 꿰찬 뒤에도 그녀를 향한 질투로 경계했던 렉시 존스. 그녀의 정체는 학창시절 겉돌던 캐서린이었습니다. 혹독한 체중 관리로 과거의 모습을 완벽히 지우고 천식에 걸린 언니마저 사망하게 했던 그녀. 마침내 알게 된 그녀의 정체에 애나는 캐서린과 서로를 잡아먹을 듯 몸싸움을 벌이고 모든 걸 알고 출동한 프리아의 총알에 렉시는 생을 마감합니다. 애나가 가장 위험할 때 도망가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던 캐서린. 성인이 되어 방송국에서 동료로 마주친 애나는 고교 동창인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원작에서도 시리즈에서도 말이죠. 사망한 렉시의 자택에서 그간 살해 사건들의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모든 일이 일단락되고 애나와 잭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습니다. 마지막 정리 전 스포를 피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스킵해주세요. 변함없고 맹렬한 모성애. 내가 원한 건 너가 행복한 것뿐이었다. 삶은 예측할 수 없고 시시각각 변하지만 단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절대 꺼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엄마의 사랑을 보여주렴. 그 사랑은 변함없고 끊임없으며 맹렬하다. 샬럿을 잃고 잠적했던 애나. 모친 앨리스는 과거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며 하루하루 딸을 향한 그리움을 달랬는데요. 그러다 마지막 테이프에서 끔찍했던 16살 생일 파티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그녀는 치매로 위장하며 딸의 복수를 대신했어요. 후악하지만 또 아름다운 삶이 여전히 전진하도록 수렁에 빠진 딸을 다시 건져 올리기 위해 엄마는 뚜벅뚜벅 나아갔습니다. 평생 딸에게 가르쳤던 노력의 가치와 계획의 중요성에 기반해 말이죠. 돌연사했던 샬럿을 마지막에 돌본 게 당신이었으니 딸의 고통에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모친 앨리스의 선택, 여러분도 동의가 되시나요? 원작에서 레이첼 무리가 작당한 폭행의 피해자는 사실 캐서린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애나를 죽일 듯 증오하죠. 이번 시리즈에서는 모친이 본 테이프에서와 같이 피해자를 애나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애나는 16살 생일 파티의 일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데요. 폭행 피해자가 캐서린이라 생각하고 잭에게 고백했는데 테이프 속 진실은 애나를 향하고 있었죠. 너무 큰 정신적 충격에서 기인한 트라우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의 무게를 감안한 기억의 왜곡이었을까요? 곧 엄마가 되는 딸 애나에게 모친 앨리스가 그간의 일을 고백한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를 읽은 뒤 나타난 애나의 눈빛이 있죠. 감상하고 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평화로운 마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애증이 가득한 부부의 대결이 주는 완벽한 긴장감, 히스앤허스가 주는 서스펜스를 놓치지 마시고 오직 넷플릭스에서 감상하세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더 재미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드라마 리뷰는 드리당.